예, 반갑습니다. 모두들 제목에 합당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글을 쓰면서 또 교정지를 보면서 전 늘 느끼는 거지만 이 교정지가 새우깡 같아요.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뭐 그렇습니다. 글이 길고 또 슬라이드도 한 100장이 됩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 안에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런 책들을 그냥 인터넷 상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서를 굳이 많이 안 갖춰도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발표를 의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리지 그 해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저보고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해제의 종류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업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나온 그 지리지들 이름이 업지이기 때문에 업지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업지들이 별 게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 보면 이게 불빛은 안 나가죠. 됐습니다. 예. 강원도 지역은 제가 업지를 연구할 때 강원도지도 편찬하고 관동지도 편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참 좋다 이러시고, 또 원주시에서도 여러 차례 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춘추지와 관련된 학위 논문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추람 선생 저라고 되어 있는데, 추람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누구냐? 요거를 최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해서 최홍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교장강에 있는 업지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업지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교장강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고궁박물관이라든지 장치각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더 양질의 업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불빛을 하려면 이렇게 가운데 건 혹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주로 보는 건 4개, 5개 사이트. 요걸 통해서 업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게 강원도 발표를 맡으면서 임명지 요걸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명주군청에 있었다고 하는 거. 요게 율곡연구원에 꼭 몇 장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하고, 만약 이게 정수 임명지 법내에 쓰인 그 내용이 약간 생각되면서 잘하면 임명지 이걸 통해서 뭐 전지, 속지 뭐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안 해봤고요. 서고 장서록이라는 곳에 보면 실제 업지들이 규장각 업지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제실 도서 목록에도 보면 업지가 많지는 않은데, 요 업지가 지금 현재 고궁박물관에 나와 있는 업지입니다. 업지이고, 북한산 행궁을 거쳐서 아마 이토 히로부미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몽도, 그리고 17년에 몽도,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 서지와 관련해서 보면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업지, 그리고 고궁박물관에 포함된 경상도 업지에 대한 서지, 그리고 여지도서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조선 도서 해설입니다. 그 중에 현사지 요게 제일 강도지에서 제일 특이하고 양질이 업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설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1921년에 거를 보면 지금 우리 교장각에 있는 두 종류의 이 업지, 이 10,000번대와 17,000번대의 그 업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에가 교사인가요? 하여튼 이 고선 책보라는 건데 아마 이 사람의 메모를 책으로 낸 건데요. 우리 그 업지들 또 혹은 조선 고서들에 대한 메모 요거를 동양문고에서 이렇게 출간한 겁니다. 고선 책보예요. 그리고 검수룡 요분도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마이크로필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 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양질의 업지가 사실은 일본 칠레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65년에 와서야 이제 교장각 그 목록을 겨우 만듭니다. 65년 그것도 옌칭연구소 하버드대 돈을 받고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력과는 이제 관계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간성군 업지, 간성군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간동업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총목록들이 몇 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방지 이런 구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한국지리지 총서가 쭉 나오고 86년에 홍순민생이 이제 강원도 지역 복지 해제를 씁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또 사천업지라 해가지고 이런 총서도 상당히 거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규장과 지리지 종합정보에는 강원도 지역 법지가 51종이 실려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해제들은 규장과의 그 검색을 해서 원문 검색을 하면 이런 해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원문을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어떤 거는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우성 쌤의 그 해제는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상으로는 그전에 했던 해제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으로 제공됐고, 요거는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장과 지리 정보에 실려 있는 업지가 776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형식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강원도는 1871년 관동 업지가 있어가지고 26개 군현의 업지를 만날 수 있는데 1899년 거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원도의 그 업지는 사실 그 장서각에 있고 교장각에는 강원도청에서 아마 건물협에 아마 필사한, 재필사한 그런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사실 좀 조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본은 대체로 장서각 소장본인데 물론 장서각 거를 그대로 뺏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철원이나 정선이나 평창, 횡성, 평강 업지는 장서각에 상이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업지보다 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마업지라는 게 요게 두 종류인데 이게 장서각에 있습니다. 장서각에 있고 요거는 우리가 건축 설계도 청사진 찍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기해년을 개년으로 고쳐가지고 1923년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99년 거에 아마 뒤에 인물들을 보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요 세 종류를 보면 요게 고궁박물관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거죠? 장서각 거고 장서각 이게 고궁박물관 거는 아닌 것 같죠?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강원도청에서 강원도가 여기 있는가요? 요 민홍성계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후사본을 이제 장스각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이고요. 관동업지가 1871년께 있고 1899년 거는 이제 강원도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빠진 교장각에 있는 거는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871년 거로 해서 이렇게 교장각 지리지 정보 시스템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동지를 그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볼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기봉 선생님 해제를 보고 제가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823년경에 아마 편찬된 것에 관동지를 보면 앞면에 전부 다 선생한 관한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823년에 편찬된 거에 거기에 선생한 정도만 주기한 게 아닌가. 글씨체도 제가 비교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안세현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화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승학의 강원도 업지가 26개군 29종 37건이 있는데 그 중에 27종 32건은 1899년 거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본 기마업지, 기마군업지, 기마업지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청사진처럼 되어 있는 거 영인 몸입니다. 그렇게 해서 26개 군 전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가치가 있는 거죠. 장스각계 규장각보다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장스각 내에 가면 해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한 거, 뒤에 한 거 두 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업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는데 1899년이라고 여러 나온 책에 돼 있는데 98년 남년 12월경이나 아니면 대체로 1월이니까 1899년 1월경에 업지 수상명이 내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샘플 만들기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예, 이런 해제들이 발행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도서와 관련, 여지도서는 최근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었고 73년에 이게 교회사연구소 최수무 그 신부님을 통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알려져서 그걸 영인하게 되었습니다. 300부 영인을 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 사고 얼마 안 돼서 고전 번역은 작업들이 쫙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사실은 1760년에 어떻게 해놓고는 또 이쪽에 보면은 57년에서 65년 이래 해가지고 사실 여지도서의 편찬식을 언제 볼 건가? 저는 1760년에 보거든요. 그래 하면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청 설명이고 아까 전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지도서에는 제형이 대부분의 지역은 제형이 빠져있어요. 제형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함경도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들 항목. 그러니까 이 대구가 이 경상도가 상당히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고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완전 무게라, 보수성, 꼴통성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신정동유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여지도서에. 그게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형이 많은 것은 함경도와 경상도입니다. 그거는 형식의 문제이고 이 여지도서 형식이 1775년쯤 되면 누정의 제형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보충됩니다. 관동지에 거기 많이 실려있는 이유가 그런 형식적인 문제와 관련됩니다. 저는 형식적인 문제에 좀 많이 집착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지도서는 이제 진감순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고 예, 국가유산처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해제를 쓰는 사람들은 해제에서 해제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해제에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 이제 아마 중견 연구자로 이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아는 많은 연구자들이 초창기에 규장 강연에 데서 해제 작업에 동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제를 완전 고결한 걸로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또 내용 분석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장과 GDG 정보 시스템은 실제는 어떤 경우는 한 책 전체를 그냥 막 그대로 뭐 번역해 놓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찬 시기라든지 몇몇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재검토들이 필요하고 또 규장각이 아까 전에 얘기한 17,000번 내는 20,025가 이제 저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궁박물관의 이 업지를 경상도를 제외하고는 각도 업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업지라 구분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여기 지금 아직도 내용들이 해제본에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 연구와 다릅니다. 다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규장관 일본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죠? 5분밖에 안 남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1880입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요 시기별로 1773년, 1880년, 1793 이게 전국 단위예요. 그 업지 편찬 사업이라는 이제 시각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고 1899년 거는 이제 보유편으로 1871년 거를 뺏기거나 아니면 1899년에 신설된 군용거를 본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경상도만 달라요. 경상도 당시 각도 업체 중에 경상도 거는 규장각이 남깁니다. 그래서 경상도만 유일하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경상도께 최고의 업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그래요. 내용이 풍부하고 또 많은 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규장각에 있는 경상도 업지와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있는 업지가 요 서건제라 그러는데 서건제가 똑같습니다. 요런 것들 또 사이즈 문제 요게 아마 경상도 업지 경상도 지역편입니다. 고궁박물관 중에 그런 거를 해서 했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업지의 그 형식적인 것은 경상도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1768년에 보급된 것이고 이것이 대구만이 아니라 전라도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장성각에 있는 항해도 전지라는 것의 이 형식과 일치하는 것이 절반이 일치합니다. 형식이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 업지, 각도 업지, 원주 업지 이거는 이제 경상도 업지와 그 유형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만희신문고인데요. 이만희신문고의 상당 부분은 그 17,000번대 규장각 17,000번대 후사본 업지의 그 저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본은 장성학에도 있고 또 상백문고라 해서 그게 원래는 진남학계 문고였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요게 후사본이고 요게 후사본이고 요게 원본입니다. 원본. 그러면 이런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이 연도를 이렇게 이거는 뺐고 요거는 넣었습니다. 요런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안에 본 업지는 규장각의 1899년지 안 보이는데 장서각의 두 건 여기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사달라고도 여러 기간에 얘기했는데 안 사주고 동양문고 관동 업지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이것을
입술에서 사진 이제 촬영 다 해가지고 이미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마 교사부 이분이 가져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원래 제 책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과 이제 다른 겁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마이마 교사부가 뺏긴 게 아니고, 예, 제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연도 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간성 분지를 제외하거나 그 1843년경, 그럼 1843년경에 만든 업지가 장성하게도 좀 한 두 개 있어요. 그게 아마 1899년에 뺏겼거나 원래 있던 거를 보고한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형식으로 봤을 때 사실은 원래 원본을 뺏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마 교사가 써놓는데 이 사람에게 이 천지를 쪽지를 붙인 걸 봤을 때 자기 조상과 관계된다. 그래서 용인 이씨 집안에 소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마이마 교사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수집한 겁니다. 예, 고선 책보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 쪽지를 붙인 걸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마 교사가 뺏긴 건 누구에게 시켜서 뺏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뺏겨놓은 걸 아마 가지고 제 책에서는 이거를 뺏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 도서관의 관동도지는 동양문고에 있는 관동업지를 뺏기면서 관할을 좀 축소한 것 같고, 또 강원도 업지라는 것도 여기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사 의뢰를 하면 해줍니다. 해주고 복사를 저는 전체 다를 복사하지 못했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샘플로만 했습니다. 울진, 평해가 경상북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록들을 봤을 때 아마 원래 완전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관동 업지 관동 도지는 그런 얘기들. 제 마지막 사실은 우리가 언제 그걸 제작해서 보고했다 해서 그 시기권은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분석해서 시기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특정 지역 고을을 연구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업지들을 가급적이면 망라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하면은 정선의 고환업 인구 2,000명 이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업은 요즘의 시군 그러니까 도농통합시 이런 것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지라고 하면 엄연한이 지리지라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제 때 업이라는 행정 단위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생긴 그 같고, 저는 하여튼 업지라는 용어 이런 것들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료를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